자, 안녕하세요. 네, 과학탐구 영역 지구과학 1 해설 강의를 맡게 된 3학년 7반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어스터디 편집한 어떤 똑똑한 친구가 1, 2번을 이미 촬영해놨는데 날려버렸다고 해서 오프닝까지 다시 찍고 있는 거니까 1, 2번 하고 3번부터 50도 바뀔 건데 놀라지 마시고 또 14번까지인가 제가 촬영을 해놨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 15번부터 다시 옷으로 갈아입을 건데 또 놀라지 마시고 아무튼 1번부터 볼게요. 틀리면 안 되죠. 자, 대륙 이동설 열점 설명할 수 있다? 너는 열점은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닌데 아니 애초에 대륙 이동설이라는 것 자체는 설명할 수 없겠죠. 아니 이거는 솔직히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건 개념 공부예요. 이은 해안경 확장설 백인어? 아니요. 백인어가 대륙 이동설이고 해안경 확장설을 헬스랑 디스가 1962년에 설명했습니다. 아, 뭐 시겠네 그러면. 니네 등장은 음양측신법이라는 해석 탐사 기술 발전. 아, 이거 맞죠? 맞죠? 아, 이거 맞잖아. 이거 알아야 되죠? 아, 그냥 1번? 아, 뭐 3번이다. 이거 왜 쓴 거지? 모르겠는데 2번 형 너무 형식적으로 막 하는 거 같아. 아, 뭐야? 볼게요. 자, 바람이 모래가 쌓이는 거. 아, 뭐 이런 식으로 뭐 나타나는데 대충 봐도 이거는 누워도 사층이야.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 사층, 글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사층이에요. 얘는 건열이라고 그냥 계속 알고 있어. 건열. 자, 하층이 건열. 기억 맞고요. 화성에 물이 있었다. 건열이 어떤 때 발생하냐? 물이 있었다가 건조해지면서 건열이라는 토적 구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왜냐면 화성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거. 다음, 가에서 나타난 토적 구조, 나에서 나타난 토적 구조, 사층리, 건열. 역전됐을 때 대칭으로 안 나타난다. 얘랑 대칭 아니잖아. 얘랑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역전됐을 때 다르게 보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승이 역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다르니까 5번 이렇게 골랐으면 됐고요. 다시 3번부터 이어서 50 바뀔 거니까 이어서 봅시다. 3번부터. 자, 이어서 3번 문제 같이 하는 걸 볼 건데 50 바뀐다고 얘기를 했으나 3번 문제부터 있는 게 아니라 3번에 기억까지 날아갔다 해가지고 기억까지만 해설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은하는 가와 같은 형태라고 했는데 얘가 타원이죠. 얘 막대 나선이잖아. 나선 은하라고 얘기해줬지만 막대가 있잖아. 막대 나선이잖아. 뭐야, 막나라고 그냥 막대 나선이니까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이죠. 아니죠. 결국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번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번은 니은부터 해설을 해놨으니까 네, 이어서 보세요. 자, 니은 마의 나선펄에는 성간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했어요. 마가 막대 나선 은하인데 성간 물질에는 성간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선펄에는. 근데 막대 나선 은하에서 성간 물질이 성간 물질이라는 것은 별을 만드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은 나선펄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중심부에서는 성간 물질이 적어서 별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나선 은하의 특징이고요. 그렇게 공부하셨다면 니은을 바로 지워버리실 수도 있었겠죠. 다음, 딕은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라고 보았는데 타원 은하는요 성간 물질이 없고요 좀 나이가 많습니다. 좀 나이가 많아요. 대신에 얘는 나이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가가 연령이 높은데 이 연령이 높은 별들은 상대적으로 좀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낮으니까 가가 나보다 낮다는 말은 적절할 수밖에 없어요. 개념 문제라서 지금까지는 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정답은 D로만 맞으니까 3번 되겠죠. 3번 이렇게 골라주셔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빅뱅 이후 일어난 주요 사건의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데 일단 좀 화살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직접 다 그리시면 될 것 같아서 딱 보면은 이때는 양성자와 전자가 따로 놀고 있다가 딱 이때는 딱 보시면 원자가 생성됐음을 아셨어요. 당연히 시간이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기억 이전은 당연히 B가 될 거고 기억 이전 그럼 기억 이후는 A가 되겠죠. 딱 봤더니 원자의 형성은 기억 A가 난다. 이때 원자의 형성이 돼서 원자의 생성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 우주의 온도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높다. 근데 원자 생성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생성된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원자가 형성된 건데 그럼 이때가 온도가 높고 이때 온도가 낮다는 거잖아요. A 때가 온도가 낮다는 건데 A 때가 B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당연히 틀렸죠. 다음 T기간의 우주의 모든 지점은 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기억 이전이 T 지점이 될 테니까 이때는 네. 빛이 이때는 이렇게 잘 가는데 이때는 잘 못 가잖아요. 정보 교환이 당연히 가능할 수 없었겠죠. 잠시 그림 이슈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게 빛이 여기는 잘 안 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는 한 번에 쫙 가르쳐주는데 그렇죠? 그러면 모든 지점이 서로 정보 교환이 가능했나? 당연히 정보 교환이 안 되겠죠. 빛이 안 오니까.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기억만 아닙니까? 1번 이렇게 푸셨어도 좋고 얘는 사실 개념을 알고 있어도 풀 수 있고 사실 개념을 몰라도 또 어느 정도 추론을 했으면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 4번 이어서 5번을 바로 한번 가봅시다. 5번은 가와 나는 각각 현재와 현재보다 지구 평균인 온도가 상승했을 때를 가는 그러면 현재이고요. 나는 현재에 비해서 온도가 좀 올라간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기억과 니은은 표층수와 심층수 중 하나라고 하고 선의 특기가 두 걸처럼 흐름이 강하고 그렇다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 이렇게 주어진 거는 3번 합평이랑 가능했다. 왜? 이렇게 각각이라고 안 적고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하셔도 여러분은 이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지금 보시면은 이때가 흐름이 강하죠. 근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위도별 불균형이 커진다는 것을 개념을 학습하셨으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생기면 이런 것들이 해양 컨베이어 벨트잖아요. 이 해양 컨베이어 벨트에 벨트의 세기가 좀 약해진다 라는 거를 미루에 알아주셔야 됐을 것 같아요. 이걸 몰랐다면 수능에는 이렇게 각각이라고 안 적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합평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게 순서대로 있지 않아도 여러분 고를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일로 오면서 요부에서 침감은 왔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침감하는 거니까 이 좀 더 까만색이 표층수일 거고 기억이 심층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은 심층수이고요. 이해는 표층수예요. 그렇게 보고 한번 선지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평균 밀도는 기억이 능동이다. 밀도 보시면 심층수는 아래에 깔리는 거 있잖아요. 표층수는 위에 있고 아래에 깔렸다는 건 밀도가 많이 크다는 얘기겠죠. 얘가 밀도가 높다 심층수가. 그럼 기억이 크다는 맞는 얘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이 밀도라는 거는 헬스의 밀도. 결정 요인이 있어요. 이 결정 요인은 온도가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이 밀도는 올라갑니다. 이 정도 개념 당연히 학습하셨어야 되고요. 니은 봅시다. A에서 표층 해수의 침감은 가에서와 나에서보다 강할 것이다. 침감. 근데 흐름이 당연히 세니까 당연히 가에서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니은도 맞는 얘기예요. D는
해수에 의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되는 연평균 에너지량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많다. 가에서가 많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해양 컨베이어 벨트의 세기가 약해진다. 이때 현재가 가가 더 센 거예요. 순환이 잘 일어난다는 거고 그러면 연평균 에너지량은 가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또 맞는 보기가 되고 그렇게 기억력 이것이 다 맞다고 하셨으면 정답을 이렇게 5번으로 찍고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6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건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오른손에 보여드려요. 자, 기억. 단층 F에서 F'은 역단층이라고 봤어요. 역단층이 뭐냐? 상반이 위에 있는 거예요. 상반이 위에 있는 게 역단층인데요. 요만큼이 상반인 거는 알잖아요. 근데 상반이 지금 보면은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보면 내려갔음을 알 수 있어요. 상반이 내려간 거는 정단층이거든요. 당연히 잘 기억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넘어가셨으면 되고 암석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 암석의 나이 보시면 A가 B보다 많냐고 물어봤는데 A는 아무튼 이 습곡이랑 같이 있어서 결국 단층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A랑 이 습곡은 단층의 영향을 받았어요. 단층의 영향을 받고서 B는 그 훨씬 이후에 관임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B는 관임을 했어요. 훨씬 이후에 관임을 했구나. 관임을 했기 때문에 A가 더 먼저 생성했고 Y는 A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니은 맞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면은 단층보다 먼저 형성됐다. 부정한 면 여기 있죠? 여기가 부정한 면인데 단층 이후에 부정한 면이 생성된 거죠. 부정한 면은 이렇게 일자로 쭉 나타나 있으니까 결국 부정한 면이 먼저 형성되었다? 아니다라고 하시면 된다. 정답은 2번이고 그래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시면 이게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정답률이 무려 56.9%입니다. 별로 안 낮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틀렸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풍의 영향을 받은 강추수 피해서 18시간 동안 이렇게 측정을 했대요. 근데 가까워지면서 딱 봐도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가까워지면서 내려가는 것보다 얘는 기억은 기압이다. 그러면 얘는 풍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압과 풍속 중 하나를 했어요. 그리고 풍향을 잘 보시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시계의 방향으로 변했다. 그러면 이 P는 위험 방면에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P는 위험 방면에 있었구나. 그러면 선정 볼게요. 기억은 풍속이다. 1번 기억은 풍속이다 했는데 기억은 기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번 당연히 틀리고 1번 틀리고 2번은 꽤 많은 학생들의 비율이 적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16.9%가 2번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기압이 가장 낮을 때 풍속이 가장 빠르다. 기압이 가장 낮을 때 어떻게 보면 풍속이 가장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그림을 들여다보시면 이때보다 이때 최대라고 하기보다 이때 최대라고 보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약간 좀 선지로 말장난을 쳐가지고 이렇게 정답률이 좀 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번은 결국 틀렸어요. 3번 나에서 태풍의 눈에서는 상승기. 태풍의 눈에서는요 약한 하강 기류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약한 하강 기류라고 절대 고기압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저기압인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개념 확인 문제죠. 3번도 틀렸죠. 4번 볼게요. 이 기간 동안 P는 태풍의 위험하다 맞잖아요. 왜냐면 풍속이 시계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에. 4번은 맞을 수밖에 없고요. 5번까지 한번 볼게요. 나에서 구름 최상부의 온도. 이게 지금 무슨 영상이 나왔어요? 저게 영상이 나왔거든요. 저게 영상. 그러면 저게 영상이 좀 특징을 한번 써볼게요. 저게 영상은 지금 봤을
때 B가 A보다 밝죠. B가 밝다라는 거는 중요한 데 잘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B가 밝다라는 거는 최상부에 구름 최상부의 고도가 높아요. 고도가 높다는 거는 위에 있다는 거죠, 되게. 그렇다는 거는 온도는 당연히 낮을 수가 없고, 또 이거는 적외형상인데 밝으면요 적외선을 작게 맞춰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도 알고 계셨어야 돼요. 추가로 더 알려드리자면 적외형상이랑 같이 잘 나오는 게 가시형상이잖아요. 가시형상은 그냥 가시형상을 촬영하니까 해가 떠 있을 때만 뭐 가능해보고, 얘가 만약에 밝다 라고 하는 거는 두께가 두껍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밝다라는 얘기. 또 얘는 적외형상과 다르게 가시방선을 많이 맞춰간다. 이런 식으로도 이런 개념들은 조금 지금쯤이면 좀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 중 하나가 아닙니다. 특징들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5번 선지 한번 볼게요. 나에서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여기 A가 나타났어요. B가 밝다라고 했죠. B가 밝으면 B가 고도가 더 높은 거고 B가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A가 낮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밖에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북반구에서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 해양 순환에 의한 연평균 수송량이 나타나는데 기억과 뒤에는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에 의한 수송량이 좀 하나라고 줬어요. 자, 첫 번째로 기억이 뭔지, 니은이 뭔지 찾을 수 있는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풀이를 보시면 연직 규모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직 규모입니다. 위아래로 있는 규모가 헤들리보다 극순환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극순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순환도 헤들리가 더 활발하고. 두 번째로 보시면 38도 부분에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38도 부분 뭐냐? 에너지 수송량의 맥스다. 부분에서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많다. 근데 여기가 중간이거든요. 여기가 9칸으로 나눠졌어. 여기가 45도쯤인 걸 알 수 있는데 여기가 38도 부분이라고 하면 에너지 수송량이 기본적으로 너무 작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쪽에 헤들리 순환 쪽이지 않을까. 헤들리 순환이 좀 더 저위도쯤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로는 저위도에서 에너지 수송량이 해양 수송량이 굉장히 많아요. 저위도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걸 보고도 여기가 저위도구나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보시면 결국 기억이 헤들리 순환인 걸 알고 있어요. 니은은 당연히 극순환이 되겠죠. 이걸 알고 선지를 탐색해 볼게요. 기억 A에서는 해양 순환에 의한 수송량이 기억보다 많다. 사실 기억을 X로 했으면 약간 좀 BA 비교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해양 순환에 의한 수송량이 기억보다 많다는데 그냥 얘는 당연한 거잖아요.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B의 해역에서는 크루즈온이라고 합니다. B의 해역이면 여기가 한 80도쯤 되고 얘가 한 70도쯤 돼요. 위도가. 근데 쿠로시오 해류는요 저희 나라 위도보다 좀 그냥 대충 공부해서 그냥 저희 나라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70도랑 80도쯤에 우리나라가 있지 않죠. 그러면 쿠로시오 해류가 여기서 흐른다고 너무 보기는 힘들고, 디귿에서는 헤들리 순환의 상승기로 나타난다. 여기가 지금 북극과 적조선하는 여기가 북극일 거 아니에요. 근데 헤들리 순환의 상승기류가 아니죠. 헤들리 순환의 상승기류라고 하기보다는 극순환 하강기류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요? 극순환의
상기를 하고 보시는 게 아주 적당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은 디귿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러면은 정답은 당연히 1번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9번으로 갈게요. 9번 보시면 온대 저기압의 이동정로라고 이렇게 딱딱 해주셨고 T1, T2, T3대로 나눠놨는데 여기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한번 딱 적어보라는 내용이죠. 기억, 디귿 한번 보시고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T1일 때는 온대 저기압의 중심이 이쪽에 있으니까 한쯤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T2일 때는 뭐 이렇게 있겠죠. T3일 때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이 정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가면서 이렇게 풍향이 바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얘가 남동풍이죠. 얘가 남서풍이죠. 얘가 북서풍인 걸 알았어요. 남동에서 남서로 간 다음에 북서로 가는 것, 이 순서를 우리 풍향 변화는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풍향이 변했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T1일 때는 온대저기압이 아직 온대저기압에 온난전선이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동풍이다. 어때? T1일 때 남동풍이 디귿이니까 디귿일 때는 T1이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 T2일 때는 대충 대략 P가 이제 온난전선을 통과했다고 보는 게 적절해요. 그러면은 남서풍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기억이 T2네요. 나머지 얘는 T3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T3일 때는 한랭전선까지 통과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림을 좀 못 그리긴 했는데 한랭전선까지 통과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있기 때문에 니은 T3라고 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그러면 선지를 한번 보실 건데 기억 T1일 때 P에서 관측한 요소는 해놨죠. 맞을 수밖에 없고 니은일 때 니은 T2일 때가 언제죠? 기억 남서풍이니까 지금 온난전선만 통과한 상태예요. 온난전선만 통과했는데 온난전선 통과했을 때 저울형 구름이 관측될 수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저기압이 있어요. 지금 T2 때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구름은 여기가 좀 차가운 공기, 여기도 차가운 공기, 여기 따뜻한 공기일 거 아니에요. 구름은 항상 차가운 공기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소나게 되고 이쪽에는 이슬이 되고 이쪽에는 뭐 저근역이든 뭐 치근역이든 구름이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뜨겁다.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에 있을 때는 항층에 뭐 전선변도 나타나지 않고 구름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디귿 P에서의 기온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다. T2일 때는 기억일 때죠. 기억일 때는 여기 있는 온도가 높은 공기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T3가 되면은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이제 온도가 차가운 범위로 딱 들어가기 때문에 T2일 때가 높다는 얘기는 적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 디귿이 정답이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문제 10번으로 넘어갈 건데 10번 문제는 지구과학에서 막 킬러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별의 물리랑 관한 문제예요. 되게 이번 별의 물리랑 문제는 굉장히 좀 쉬웠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이 표를 보면서 직접 그리기는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표를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을 3개를 주잖아요, 보통. 이때 3개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둘씩 비교하거든요. 둘씩 비교를 잘 하시면 돼요. 둘씩 비교를 잘 하시면 되는데 보면 기억 한번 볼게요. 가란다 이렇게 둘씩 비교하잖아. 표면 온도를 물어보네. 근데 이거는 온도를 안 주고 최대 복사 에너지 결출 파장, 즉 람다 맥스를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람다 맥스를 주셨는데 람다 맥스는 온도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크면 클수록 온도는 작습니다.
가가 나보다 남성에서 크니까 당연히도 온도는 나가 크다. 즉 가가 낮다.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별의 반지름은 가랑 나랑 비교해야 돼요. 별의 반지름을. 오늘 온도의 비를 한번 볼게요. 온도의 비는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1이라 치면 얘는 2일 수밖에 없죠. 반비를 하니까 얘가 1이라 치면 얘는 2인데 광도를 잘 보세요. 잠깐 광도를 잘 보시면 광도는 R의 제곱과 T의 4제곱을 비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광도를 알고 있고 온도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할 수 있죠. 식이라고 하긴 좀 뭐고 이게 가, 이게 나라고 했을 때 아까 온도의 비는 1대2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의 비는 1대2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의 4제곱의 비는 1대16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광도는 1대 100이라고 했죠. 얘랑 얘를 곱해서 얘가 된 건데 얘보다 얘의 비율이 얘가 더 커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지름도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쪽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V가 아니고 그냥 체크 표시한 건데 오해하지 마시고 말고 얘가 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얘까지 커질 거니까.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크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웃을 수가 없으니까 반지름도 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반지름이 나가 더 크다는 얘기인데 가가 더 크다 했으니까 얘는 틀렸다. 디귿 지구로부터의 거리 나랑 다른 얘기라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겉보기 능력과 광도를 주셨어요. 근데 광도는 나가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나가 압도적으로 광도가 커요. 근데 겉보기 능력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광도가 클 수 없는 이유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나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덜 밝게 보이는 거죠 원래보다. 그렇게 보면은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나가 가깝다가 아니라 나가 멀다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밖에 없겠네. 그렇죠?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밖에 없고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해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11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1번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제가 EBS에서 가져온 건데 정답률이 무려 36.6%예요.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개념만 좀 알고 있었으면은 좀 풀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주요하게 쓰이는 키워드가 두 개 있죠. 바로 지구 자단축 경사각이 있어요. 지구 자단축 경사각이라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공전 궤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자단축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원래 자단축 경사가 없으면 이렇게 되겠죠. 계절이 안 나타날 거예요. 근데 기울면 기울수록 계절의 변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단축 경사가 커진다면 계절에 좀 더 찌릿한 정도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연결차가 커지겠죠. 다른 조건이 일정한데 자가전 당연히 얘는 작아질 거고요. 공정궤도 20률 20률이 뭐냐? 한 찌그러진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즉 20률이 작다는 얘기는 덜 찌그러졌다. 공정궤도가 거의 원에 가깝다. 이게 20률이 작은 겁니다. 20률이 큰 상태는 찌그러진 정도가 크다. 이렇게 타원에 가깝게 된다. 20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20률이 클 때는 언제냐? 크면 어떻게 되냐? 20률이 커지면요. 일단 이건 알아야 돼요. 20률이 커지면 근일점은요 가까워져요. 원일점은요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불균형한 정도가 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근인점 가까운 데는 더 가까워지고 멀어진 데는 더 멀어집니다. 근데 이때 근인점은 북반구 기준으로는 근인점이 겨울입니다. 북반구 기준 원인점은 뭐냐? 여름입니다. 겨울인데 가까워진대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겨울인데 온도가 좀 더 올라가겠죠. 여름인데 태양과 좀 더 멀어지면 온도가 좀 더 내려가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당연하게도 북반구에서 연균차가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 북반구에서. 남반구는 20mm 커지면 연균차가 커집니다. 그냥 북반구랑 반대일 테니까 근인점이 여름인데 더 가까워지고 겨울에는 더 멀어지니까 그런 거죠. 이 개념을 알고 선지를 푸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도 B, 현재 A 이런 식으로 아까 10번 문제랑 똑같이 3개가 있는데 또 2개만 비교해 봅니다. 또 2개만 비교해 보면 잘 비교하시면 돼요. 동진달 태양의 최대 고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다. 태양의 고도를 보시려면 너무나 당연하게 지구 전환축 경사를 보시면 돼요. 근데 경사가 보시면 지구 전환축 경사가 보시면 지금 A랑 B랑 비교하는데 A가 더 크죠? A가 더 크다는 거는 더 누웠다는 얘기고요. 근데 동진달이 겨울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죠. 누웠다는 얘기인데 누우면 누울수록 당연하게도 태양의 최대 고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높아져? 태양의 최대 고도는 이렇게 있을 때 직각으로 빡고 치는 게 높은 건데 누우면 누울수록 당연히 이렇게 있다가 누우면 이 위치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럼 태양이 들어오는 고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AC가 뭐 태양의 최대 고도가 높다가 아니라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N을 보시면 근인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의 지향을 원인점에서 도달하는 양으로 나누는 건데 B랑 현재랑 비교해요. 근데 근인점 원인점 나오고 보니까 20률 오는 거예요. 20률 가는 거. 20률은 B랑 현재를 비교해요. B랑 현재를 비교했을 때 20률 B가 높은 걸 해줬어요. B가 현재보다 크다. 그러면 근인점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20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인점에 더 가까워진다.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다. B는 B 기준에서 분자가 커지고 분모는 원인점이니까 더 멀어지니까 작아지겠죠. 그러면 B는 분자가 커지고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냥 큰 거예요. 얘는 B가 현재보다는 B가 크다는 걸 한 번에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디귿 이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남반구 물어봤죠? 남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 근데 연교차는 아까 보여줬죠? 자전축 경사각 때문에 연교차가 생길 수도 있고 공정궤도 20mm 때문에 연교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팁 아닌 팁? 그러면 둘 중에 뭘 따져야 되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따지면 돼. 왜냐? 만약에 지구 자전축 경사를 봤을 때는 A 시기가 연료차가 커야 돼. 근데 공정궤도 20률을 봤을 때는 현재가 더 커야 돼. 이런 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둘 중에 뭘 비교하든지 얘를 비교하든지 얘로 비교하든지 연료차는 한쪽이 꼭 크도록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믿으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해설관이니까 지구 자전축 경사와 20률 둘 다 따지면서 한번 볼게요. 20률로 보면은 20률 지금 현재 보시면 20률을 보시면 20률은 A가 더 크죠. 현재보다 20률이 더 크다는 거. 그러면 20률이 클 때 북반구는 연교차가 줄어들지만 남반구는 뭐라 했어요? 연교차가 커진다 했죠. 반대니까.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는 연교차는 A 시기인데 A 시기는 연교차가
한지보다도 커집니다. 그러면 경사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데는 경사각 볼게요. 경사각을 보시면 A가 커요, 현재가 커요? A가 크죠. 아까 말했듯이 경사각으로 인해서 지구의 계절이 나타나는데 더 누우면 누울수록 아니면 더 앞으로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온도의 범위가 커짐을 알 수 있어요. 온도의 범위가 커짐을 알 수 있어요. 온도가 그런 정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은 더 여름답게, 겨울은 더 겨울답게. 뭐 이제는 더 더워지고 여름에 겨울엔 더 추워지는 거.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연교차가 A가 크죠. A가 또 연교차가 큼을 알 수 있어요. 주중 아무나 봐도 A가 연교차가 큼을 알 수 있는데 디귿 문제에서는 H가 연교차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 2번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되고 이게 사실 20률과 경사각을 제대로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이 논리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 과정은 너무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런 논리를 계속 스스로 학습하다 보시면 아 공정계도 20률이 클 때 커지면 북방거에서 연교차가 작아지고 남방거에서 연교차가 커지고 20률이 작아지면 그 반대구나라는 거를 그냥 이제는 한 번 딱 문장을 봤을 때 떠올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직 수능까지 좀 넘었으니까 그동안은 이런 조금 논리 과정 같은 걸 좀 많이 학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11번 오답률이 36.6%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20번 다음으로 가장 오답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오답률이 36.6이 아니라 정답률이 36.6%였던 문제고요. 12번은요.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인데 보시면 이때 해양지가 쓰다 올라오는 거는 모두 알아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봐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선지를 볼게요. 물 공급은 기억에 해당한다가 기억선지인데 요거는 일단은 앞에 나오죠. 맨 앞에 물 공급되면은 이렇게 녹을 수 있는 온도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물 공급은 기억에 해당한다. 너무나 적절할 수밖에 없는 단어고요. 뒤에서는 유문화 품질 마그마 한식입니다. 지금 C에서 해양지각이 녹으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 지각을 대륙에서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게 쉽더라고요. 개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이렇게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두 개가 합쳐져서 안산암질 마그마로 이렇게 분출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튼 이해는 맞습니다.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다음 디귿 C에서의 마그마 생성 과정에 달을 적용시켜줍니다. C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데 이때는 물의 공급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거거든요. 온도와 용융점이 변화해서 그러면 다라고 하는 다가 아니라 나가 되겠죠. 다는 이쪽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변화고 이때는 용융점이 변화해서 생기는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 디귿은 틀린 선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 기억과 니은이 아까 맞춰있어요. 그러면은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 풀 수 있었고요. 어느 광물이 생성되고 유업면이라고 주셨고요. 방사성 동위원소 X, 무원소가 검은색이고 자원소를 흰색으로 주셨는데 세보시면은 무원소의 자원소가 15, 5대 15인 걸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원소가 원래에 비해서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소리겠죠. 그럼 4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는 반감기가 몇 번? 2번 지났다. 근데 이게 유업면이라 했으니까 반감기는 결국 3억 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써줄게요. 현재 이 광물에 포함된 X'의 함량은 X 세배. 세보면 알 수 있는 거. 세배 맞습니다. S의 반감기는 6억년이라고 했는데 반감기 아까 2회 지났다 했고 그게 6억년이니까 반감기는 당연히 3억 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는 틀렸다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은 삼엽충이라고 해요. 삼엽충. 삼엽충이 뭐냐? 얘는 고생대의 표준화성이에요. 고생대의 표준화성이다. 고생대는 언제부터 시작했냐? 약 5.42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2.52억 년 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6억 년 전에 생성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출현한 이후에 생성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부적절하고 정답은 당연히 기억만 맞습니다.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보시면 가나다는 어느 시기 현재, 미래, 얘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타내 주신 거죠. 그럼 A, B, C는 각각 얘 중 하나가 있는데 점점 C는 비율이 커지죠. 비율이 커지는 건 뭐다? 결국 비율이 커지는 건 아무 에너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라고 물으면 개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건 개념 확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걸 좀 그려드릴게요. 암흑 에너지가 이렇게 있어요. 잘 좀 지우고. 이렇게 원으로 딱 나타낸다 치면 암흑 에너지가 한 이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게 68.3%. 비율은 그냥 뭐가 크다라는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암흑 에너지. 얘가 26.8%니까 난 얘가 보통 물질 얘가 4.9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얘네들은 이 물질들은 비율 밀도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얘는 밀도가 일정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 얘네들의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 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번 선자를 털고 갈게요. A는 은하에 의한 중력 렌즈 형상을 이용하여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맞아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C. 얘 암흑 에너지입니다. 근데 A가 뭐냐? A가 지금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얘가 암흑 물질이고요. 얘가 암흑 물질인 거고요. 가장 적은 게 보통 물질이다. 그러면 구해도 돼. A가 뭐야? A가 결국 암흑 물질. B가 보통 물질. 빠르게 쓸게요. 보통 물질. C가 암흑 에너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암흑 물질이니까 이거 맞고 가속 팽창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암흑 에너지니까 또 맞고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가 낮아졌다. 물질 아까 뭐랬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밀도가 작아지면서 비율이 작아진다.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거라 했는데 가가 작다. 아니죠. 얘가 더 크겠죠. 얘가 더 줄어들 거니까.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고 그래서 기억 니은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어서 15번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14번까지 한 번에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잠시 카메라 용량이 있고 옷 좀 갈아입을 수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그러면 이 뒤에서 찍는 영상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옷이 또 바뀌었죠. 얘기를 해놨으니까 여기 뭐 놀랐으면 니 탓이고요. 장난입니다. 네 볼게요. 주결성 주결성이라는 조건을 지구학에서 잘 봐야 돼요. 아무튼 원식을 A와 B가 주결성 A'과 B'으로 지나는 경우고 뭐 어쩌고 그리고 나는 A 아니면 A 또는 A' 중 하나가 뭐 별표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근데 딱 보고 드는 생각 주결성은 주결성이에요 이게? 맞아 아니지. 왜? 주계열성이라는 거는
모르면은 지금 안 하겠다는 건가? 그쵸? 뭘 이루고 있어요? 정역학 평형입니다. 네,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정역학 평형이라는 거는 얘랑 얘가 똑같다. 근데 지금 뭐라 했냐? 아, 지우개로 이렇게 지운 게 아니네. 맞네. 화살표의 크기에 힘의 크기가 비례한다 했으니까 아니겠지. 아니, 덜었으면 여러분 시험지를 보시면 되니까. 여기가 좀 더 길고 여기가 좀 짧거든요. 이쪽이 더 크다는 거니까 정역학 평형 아니겠지. 얘가 이어진 선지 디귿이죠. A 프라임 뭔데? 주결성이잖아. 디귿 아니잖아. 주결성 아니라고 했죠. 얘가 아니니까 얘겠지. 아무튼 다음 주개월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기억 한번 볼게요. 알릴 수 있는 데 가해서 B가 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A가 길다는 땡카다. 그럼 니은밖에 안 남았네. 니은 맞겠네. 그러면 볼게요. 별의 반지름은 B가 B'보다 크다. B 얘가 크다? 별의 반지름? 별의 반지름 뭐라고? B가 B'보다 크다고? 왜? 얘는 주결성이고요. 원시별이죠. 원시별에서 주결성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팔 반지름 작아지죠. 왜? 중력 수축하니까. 당연히 님 맞겠지. 2번이죠? 네, 2번입니다. 2번이에요. 너무 쉬웠어요. 16번 볼까요? 목이 아프네. A와 B에서 해역 A와 B에서 해수 특성을 쏘은 염분도에 나타낸 거고 볼게요. 혼합중의 두께. 혼합중의 두께가 혼합중이 뭔데? 온도가 일정한 층이죠. A 한번 볼게요. A가 세모거든. 이게 A가 세모, B가 색칠되는 데는 헷갈려 주고 현진이 맨날 그린 그거 아닙니다. 이거 A가 세모래. 근데 거의 없어. 왜냐면 바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얘는 10m까지는 일정하다. B는. 그러니까 B가 더 두꺼운 거죠. 그러니까 A가 두껍다가 틀린 거죠. 알겠죠? 그다음에 70m에서 해수의 밀도는 A가 밀도가 크다. 이거는 그냥 등밀도선 보시면 돼. 70m A는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네요. 등밀도선에서 여기 있으니까 A가 더 큰 거 맞죠? A가 크다? B는 맞습니다. 저는 D로 볼게요.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에서의 용존산소량. 용존산소량이 뭐냐? 이것도 개념을 아셔야 돼요. 용존산소량. 용존산소량이 뭐냐? 뭐에 의해 바뀌는 거냐? 그러니까 수온이 낮을수록 그냥 염분이 낮을수록 또는 수압이 높을수록인데 이번에는 높을수록인데 아니라 높을수록 많다라는 게 용존산소량인데 얘네 다 제끼고 얘만 보다 있어요. 수온만을 고려한다 했으니까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산소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거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이렇게 말해봐. A가 많다고 했어. 그러면 A가 염분이 낮다. 표층에서 A가 염분 어디 있어? A 여기 있죠. 표층에 B 여기 있죠. 수온을 봤더니 A가 더 낮아. A가 수온이 더 낮아. 용존산소량 많은 거 맞죠? D가 맞다. 이렇게 가시면 정답은 4번 하고 볼 수 있었겠죠. 자, 이어서 네 번째 페이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17번부터 한번 볼 건데 17번, 18번, 19번, 20번까지 다 3점이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분필을 바꿨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다가는 분필을 쓸 수 없으니까 주결성 A와 B의 판에 따른 복사에너지 상대적 색이 나타냈고 A와 B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데 저는 이거 항상 공부할 때 핵, 복대 이렇게 했거든요. 핵사층,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아셔야 돼요. 얘는 질량이 작은 거고 얘는 질량이 큰 겁니다. 주결성이고 주결성 질량이 작을수록 뭐하고 그런 특징을 다 아시는 워낙 친절해서 꼭 써드려야 돼요.
여기서 엄청 막 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 해볼게요. 온도가 뭐 필수. 근데 온도가 높으면 또 반지름도 크거든요. 얘는. 다음 또 질량, 아니 광도도 크거든요. 또 질량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진화 속도가 빨리. 와, 이거 주계성 특징입니다. 하나 빠진 거. 아, 하나 빠졌다고 하는 친구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화 속도가 빠르니까 수명은 짧습니다. 얘 빼고는 다 크고요. 크면 클수록 다 커. 얘 빼고. 아무튼 그럼 얘가 온도도 높고 뭐 높고 다 했지. 누가? 얘가. 근데 딱 보니까 올라간 걸로 봐도 되고 람다 믹서로 봐도 되고 아무튼 얘가 온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얘가 온도가 더 높고 그러니까 얘가 A겠지 얘가 B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A의 내부 주소는 기억이다라는 거는 그냥 틀렸죠. 별의 수명은 A가 B보다 작다 아까 얘기했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의미 없는 게 아니네. 이거 설명했어야 되네. 죄송해요. 이거 강의 준비하고 일주일 후에 지는 거야 이거. 그때 동안 안 봐가지고 별의 수명은 A가 질량이 크니까 짧죠. 님 맞습니다. 지금 폐에서 PP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얘가 PP를 쓰면 얘가 CN이에요. 대충 얘가 뭐 얼마였지? 아 이거 기억이 안 나서 갑자기 아무튼 특정 뭐였어? 1500? 1800켈빈 맞나? 그랬던 거,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학생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해서 PP 반응, 이런 거는 그냥 푸시면 돼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연습하다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A, 질량 크죠? CNO가 많다는 거 알수 있어요. 얘가 왜냐면 온도거든. 근데 온도라는 거는 뭐, 질량. 이쪽으로 방향해서 질량도 커지니까. 그쵸? 이거 왜 설명하고 있는지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 뭐다? CNO가 커요. PP가 상대적으로 작아. PP도 사실 질량 작아보다 더 많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 아시면 상대적으로 작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지구하고 원수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B는 CNO가 작고요. 상대적으로 PP가 커요.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죠. 결국 이 값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A가 작다. 5번으로 딱 가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렇게 17번 풀으셨고 18번으로 갈게요. 18번 표현 어느 지구에서 구한 암석의 생성식이 고지적인 복강모 저저저저저 얘기했고 지금 생성식이 위치를 기억된 디귿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뭐 회전 없이 이동했다고 알려주고요. 근데 대충 보면 지금 이렇게 들어오죠. 이건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나가죠.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얘는 0이네. 일단 가장 쉬운 거. 0이면 여기가 200mA겠지. 2학년 전이 대시겠죠 이때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난방을 있었겠지. 지리산 안 변했다고 얘기하니까 이때가 150mA. 그럼 자연스럽게 기억이 50에 MA다. 그쵸? 선장 볼게요. 이렇게 한다. 200mA일 때 지의 위치는 디귿이다. 니은이죠. 틀렸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 방향 순서 2회 이상 색깔 좀 바꿔서 좀 눈에 잘 띄게 가볼게요. 자, 현재 여기 있어요. 근데 아무튼 대충 이때가 가장 과거잖아요. 여기부터 한번 볼게.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일로 갔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는 무조건 갔어야 돼. 이렇게 한번 갔다가 위치 바꿔서 50까지 찍었다가 다시 현재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야 됐죠. 그러면 한 번 바꾸고 여기서 두 번 바꿨죠. 최소 2회 이상 변했다. 맞는 얘기. 디귿 현재 지기에서 구한 150mA의 고지자기은 50mA의 고지자기 극보다 저위도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잘 보시면 30도예요. 여기다가 북이 30도거든요. 근데 디귿 150mA일 때는 30도가 여기 있어. 30도, 남의 30도보다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귿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죠. 또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자, 20도 등소선 엘니뇨 라니냐 중 하나 있어요. A, B는 이에 대한 설명 뭐 얘기를 하는데 이때 등소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등소선. 근데 상식적으로 엘니뇨 때는 좀 따뜻해지니까 등소선이 좀 많아질 거니까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깊이 편차가 엄청 깊어지겠죠. 이때 엘니뇨 때는 비가 라니냐 때는 용식이 존나 많이 되니까 존나라는 표현 안 쓰면 안 되나? 아무튼 용식이 많이 되니까 많이 되니까 등소선이 깊이가 상당히 얕겠죠. 그러면 관측값 빼기 평균값 얕은 게 라니냐 이게 엘니뇨 이렇게 골랐으면 됐고 그러니까 그냥 기억 바로 써주죠. A는 라니냐입니다.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손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여기서 동태평양인가? 이거 W 보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A가 B보다 얕다. A가 뭔데? 라니냐라고. 아까 뭐랬어? 등소선. 이게 어떻게 보면 혼합층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혼합층이 얕다고. 그러면 등소선이네. 뭐야? 소원약층은 라니냐가 얕게 있겠죠. A가 얕다. 맞는 얘기. 디귿 적도 부근 해역의 동태평양 해면 기압을 서태평양 해면 기압으로 나눴어요. 이때 기압이라고 하면은 그냥 기온이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라니냐일 때 동태평양 라니냐일 때 용승 많이 되잖아. 차가운 물이 기온 낮게죠. 그럼 기압이 높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때는 그럼 상대적으로 낮겠다. B는 반대니까 낮고 높고. 그러면 A가 크다. 맞네. 이렇게 하면 4번이에요 그냥. 이게 끝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요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약간 좀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해면 기압 얘기하는 거 보시면 이 기압은 그냥 기온이랑 거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마지막 2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엄청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요. 20번 저도 맞췄습니다. 대충 그림 가는 외경성의 T의 중심별 위치로 공정한 궤도 이렇게 나타냈대요. 중심별이죠. 자, 보시죠. T가 여기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거나 이쪽으로 이렇게 돌거나 둘 중 하나 있는데 근데 얘는 마이너스의 청색편이라는 거 몰라도 니은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요. 왜? 니은으로 가면 시선부터 빠게 되는 곳이 금방 나타나야 되는데 아닌데? 빠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기억이야. 이렇게 붙여쳐도 되고 보통 이렇게 도는 걸로 주긴 해요. 이렇게 도는 걸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거는 마이너스가 근데 가장 시선속도가 마이너스로 클 때 청색편이지 가까이 오잖아. 이렇게 붙여서도 되는 거고 아무튼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선이 맞죠? 기억 방향으로 둔다. 그 다음 이때 속력이 시선속도가 마이너스 V잖아요. 부호는 떼고 생각해볼게요. 이때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는 시선 방향 이쪽 벡터만 보면 되는 거잖아. 이쪽 벡터는 신경을 안 써. 근데 이게 너무 그림이 알아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오고 있죠. 실제로는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시선 방향 벡터만 보면 되는데 45도라고 줬잖아. 얘가 V라는 거는 루트 2V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속도는 루트 2V인데 시선 방향 속도만 V다. 이건 수학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 속도 그대로 시선 방향으로 될 때 이때는 루트 2V로 시선 속도가 되겠죠. 부호는 안 보고 생각한다 했어.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였으니까 맞다. 그쵸? 그 다음 t 플러스 37 이건 그냥 주기를 보시면 되는데 얘가 가장 최저였다가 올라가는데 대충 보면은 여기 t 플러스 5겠죠? 그러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데는 4가 걸리니까 한 주기는 결국 8이죠. 8이니까
T 플러스 37? T 플러스 5로 보면 되죠. 32를 날린 거예요. T 플러스 5일 때 이때죠. 루트 2V겠지 최대니까. 이때는 T 때는 마이너스 V잖아요. 루트 2V 마이너스 V.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루트 2 아 맞네. 기억니 되겠구나. 이렇게 20번까지 지구과학을 다 풀었고요. 제가 또 지구과학을 이번에 만점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만점자의 시선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신뢰를 같이 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 빨리 가야 되니까 이쯤에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구과학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신을 안 했어도 꼭 수능에서는 좋은 등급 받을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